1,000만 원 때문에 소송하고 있었거든요. 이기셨나요? 이겼죠. 이겨서 보증금 다 돌려받고 보증금 못 돌려받았던 연체료까지 싹 다 받고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 소송은 사실 저의 건물에다가 빨간 라카로 문을 만들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을 엄청 부르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주장하신 게 우리 대금 못 받았다, 유치권 행사하는 거다 하셨는데 제가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월세 계약서 그리고 매매 계약서 잘 쓰고 꼭 넣어야 되는 특약이랑 알고 가셔야 하는 조항들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저 보증금 1,000만 원 때문에 소송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2달 전에 나왔습니다. 뭐에 소송하신 거예요? 건물주분이 원하는 조건대로 철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랑 벽을 목공을 해놔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하고 300만 원 주고 소송했었어요. 이기셨나요? 이겼죠. 이겨서 보증금 다 돌려받고 보증금 못 돌려받았던 연체료까지 싹 다 받고 마무리됐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렌탈 스튜디오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건물주분이 나몰라라에서 관련해서도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월세, 임차로 들어갈 때는 특약을 어떤 조건을 넣냐가 너무 중요해요. 저같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월세 계약서 그리고 매매 계약서 잘 쓰고 꼭 넣어야 되는 특약이랑 알고 가셔야 하는 조항들 짚어드릴게요. 먼저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계약할 때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기분이 좋다가도 결국에 이슈가 생겼을 때는 서면으로 그거를 남겼냐 안 남겼냐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두로 이야기한 걸 항상 텍스트로 남기고 답변을 받는 편인데요. 이러한 맥락으로 제가 그리고 소송이라는 마지막으로 안 가도 돼야 하는 최후의 보류까지 만약 갔을 때는 이런 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 소송은 대단한 게 아니었지만 어떤 게 되게 큰 이슈가 있었냐면 유치권 행사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유치권 행사를 당했을 때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음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한지. 유치권 행사를 그분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을 늦게 한다는 맥락으로 저의 건물에다가 빨간 라카로 문을 만들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을 엄청 부르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주장하신 게 우리 대금 못 받았다, 유치권 행사하는 거다 하셨는데 대금을 못 드린 이유는 인테리어 시공이 100% 진행되지 않고 한 40% 진행됐는데 100%의 수수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율을 하자는 관점에서 제가 다른 인테리어 업자랑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차 왔을 때 경찰서 분들한테 돈 안 냈다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잘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유치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실 경찰관들이 해줄 거는 없어요. 그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법을 아는 변호사 아니면 판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습니다? 판단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주장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 유치권 행사 포기각서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로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각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을 해서 만났거든요. 만약에 돌아가서 제가 유치권 행사 포기각서를 안 받았다면 너무 큰 리스크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하는데 매매로 내 건물을 샀다, 거기에서 공사 대금이 3억 이상이다 하면 유치권 행사 포기각서라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청했던 서류예요.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면 매매를 할 때도 계약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임차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임차도 계약서가 중요하죠? 맞아요. 임차도 중요하고 특히 이런 숙박업 월세 계약을 하실 때는 조항도 많고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려워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뭘 챙기셔야 하냐면 영업 허가증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해서 특이하게 제대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숙박업을 할 때 이 허가증이 날아가면 건물 가치가 진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주인이 갖고 있고 승계를 안 해주려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사업자를 제대로 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들어가서 인테리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테리어 하는 이유 뭐냐면 거기에 시설물을 더 좋게 해서 매출 잘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건물주라면 그 전에 못한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값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넣는 것도 서로
상호 간에 합의하고 넣으면 너무 좋죠. 다만 요거에 대해서 건물주분이 한 발 물러서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건물주분과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상의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를 변경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컨셉을 넣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거를 배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한 컨셉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집주인분들이 당연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꼭 챙기셔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보증금을 우리가 만약에 5천을 넣었어요. 1억을 넣었어요. 근데 이 보증금이 내가 봤을 때 경매로 보증금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해당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특약에 대해서 조항을 화면으로 띄워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월세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일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자는 건물주랑 다이렉트로 소통을 못하게 해요. 이유는 건물주랑 다이렉트로 계약해서 자기가 권리금 못 받을까 봐. 그러면은 건물주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주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건물주분에게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계약하는 날 내가 가계약금 넣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제가 되게 힘든 현장도 봤고 되게 쉬운 현장도 봤거든요. 건물주 성향이 꼭 다 좋을 순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 잘 끝내면 어차피 건물주분 만날 일 없으니까 특약에 대해서 잘 준비해가고, 운영하기 힘들 것 같이 깐깐하다 하면은 반대로 우리도 이런 특약을 원해요 라고 말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행부님, 이번에 2개 댓글이 달렸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임대인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왜냐면 아파트도 전세 사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건물도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세 사기는 매가랑 전세가가 비슷해서 토끼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건물 가격이 몇십억이에요. 그 중에 보증금 3천. 되게 작고 그걸로 토끼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법을 봐야 합니다. 사람 위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에 적용되는 물건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 되는 물건도 있나요?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월세가 너무 높아서 보호법에 안 들어가는 물건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권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0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오는 거는 리모델링비 쓰셔도 되고요. 안 들어오는데 순수익이 좋다? 무권리로 유지하시고 리모델링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번째 댓글은 월세는 1년마다 한 번씩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임대료가 높아져서 내가 부담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텔을 갖고 있는 건물주분과 계약할 때 좀 상호 협의를 하면 좋은데요. 이미 내가 생각했을 때 월세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운영하기 힘들 정도야. 하지만 무권리여서 메리트 있게 들어가는 거야. 계약을 한 5년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냐면 숙박업 건물을 갖고 있다? 대부분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내 건물 관리 감독해주길 원하지 월세 5% 계속 올리면서 임차인을 쫓아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때 그 가격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요번에 제가 거래한 체스 모텔 같은 경우는 월세가 6천에 285만 원의 회기 도보로 5분에서 8분 거리인데 5년 전 그대로 가격으로 가져가요. 왜 그러냐? 건물주 분들이 돈이 궁해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그럼 행부님, 오늘 말씀해주신 이 특약만 넣으면 계약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 특약 이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등기부 등본을 당연히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이거는 건물주가 다 해결을 한 건지, 근저당으로 잡혀져 있으면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잡혀져 있는지, 이런 서류도 잘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영상으로 다다루기는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소통왕으로 댓글 남겨주신 거는 다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액 숙박업에 대한 정보가 틀려있는 영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최행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